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부터는요, 말씀드린 대로 중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서삼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난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글을 보시면 돼요. 저도 그 중용 이렇게 소위 그 PDF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왜 글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지? 앞에는 좀 그럴듯한데 뒤에 가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 문학적으로 이렇게 배우셔도 되고 해석하는 거로 배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현상에 대한 하나의 해석학이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슨 종교도 아니고 그렇게 그 지식의 하나의 그 축으로서 이해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중용은 누가 썼는가? 대학과 중용의 원래 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기라고 하는 책, 얘기라고 하는 책에 하나의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이게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단축키만 눌러도 되는데 지금은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제 됐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기라고 하는 책에 하나의 편명이에요. 얘기에 처음에는 이제 얘기, 당궁, 이렇게 학기 쭉 있거든요. 그 중에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대학과 중용이라고 하는 단락이 하나의 편으로서 얘기에 속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역사적으로 부각을 누가 시켰는가? 대학과 중용을. 이게 바로 성리학자들, 명도 이천 주자에 의해 가지고서 이 대학이 중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설할 때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과제로 만드는 것은 주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사서삼경 하죠? 사서라고 하는 말은 주자 이전에는 없었다. 주자 이전에는 이와 같은 용어,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자 이후에 사서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학과 중용이 들어간 거죠. 그만큼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대학과 중용은 정말로 주자가 말하는 것처럼 공자의 말을 대학은 증자가 편집한 거고, 중용은 소위 말해서 공자의 말을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그것을 만들었느냐. 이것은 여러분 육아적인 해석, 육아의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소위 말해서 얘기예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논어와 맹자는 공자와 맹자가 기술한 것은 후세의 그 제자들이 편집해 놓은 것은 맞지만, 대학과 중용은 한나라 때의 글로 의심이 돼요. 한나라 시대 한나라의 글이다, 이렇게. 이거를 그냥 소위 말해서 사서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학문의 단계로 끌어올린 것은 주자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중용을 높이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고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지, 지나치게 책에 어떤 명분을 부여해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돼요. 학문의 노예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쿠, 예, 여기 시작인데 이거 잘못했구나. 예. 자, 우리가 그 싫든 좋든지 간에 중용을 하면은 우리 한국사에서 예, 주자의 해석받기 이렇게, 물론 지금은 뭐 다른 시각에서 예, 중용을 공부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 기본적으로 주자의 그 뭐랄까 시각을 먼저 이렇게 공부를 그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자가 어떤 식으로 중용을 예, 해석을 했는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중용은 하위 작야오,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예,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예, 요런 표현도 예, 있습니다. 예, 주요 개사편에 보면 나와요. 예, 그래서 어떠한 글쓰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고전을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문을 배운다. 한문. 지금의 백화문체가 아니라 그 전에 청나라 때까지의 그 글을 배운다 그러면은 고전을 전부 다 답습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사자가, 자, 이것도 자자를 높인 거예요. 자사자가 도하기. 참, 여기서 이제 이 도하기라고 하는 말, 이거 어디서 나왔죠? 맹자의 기본에서 나온 거죠. 도하기, 그 전을 잃어서 전을 잃어지는 것, 잃어버리는 것을 걱정을 하셔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우도학지 실기전이 자개시니라. 예, 저는 뭐 이거는 아마 수천 번 글을 외웠기 때문에 예, 해석을 막 정확하게 못합니다. 해석을 안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막상 이렇게 딱딱 하려고 그러면 헤매요. 예, 그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석을 안 해요. 이런 글을. 예,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예. 여기서도 여러분 이 도학이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문학이죠. 예, 상대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문학이라고 하는 거. 예. 주자는 문학을 천하게 여겼어요. 한태지라든가 구양수라든가 소당파 이런 사람들, 당송팔대가의 소위 말해서 유명한 예, 그 사마천 같은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문학적인 측면에서 예, 멸시를 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도학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학자들, 소위 말해서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전부 다 도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도학의 문체를 공부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주자류 같은 그 공부, 이거를 도학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했지만 글쓰기 방식이 전부 다 주자의 아류라는 거예요. 주자의 아류다. 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런 글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개 중에 약간 반발해서 나온 분들이 있어요. 예. 조선시대에도 이런 식의 글쓰기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제가 간혹 소개시켜드렸던 여한 식가문초 같은 경우, 원래 여한 구가문초죠. 근데 김영택 선생님이 김영택 선생님인가? 김태경 선생이죠. 창강이라고 한 분이 조선 말기에 구한말 사람인데, 예,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면서 상해로 망명 가가지고 여한 구가문초라고 하는 것을 편집했었어요. 우리나라 신라서부터 구한말 때까지 그 당송팔대가를 이렇게 비슷하게 모방해서. 그때 양기초가 당신도 글을 잘하는 당신 글도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여한 구가문초, 식가문초가 된 거죠. 그것은 일종의 문학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상고의 성신들로부터, 성신들이, 이거 나중에 상고시대의 성인이면서 신이다. 요거 우리 배웠죠? 성도 배웠죠? 맹자에 나왔잖아요. 예. 대의화지지 신이다고 막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아니, 성인으로서 불가지한 거, 신의 경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과 신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글자의 조합을 맞추게 쓴 거예요. 이거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신은 성신이 개천 입극 하늘을 이어서 극을 세웠다. 그게 뭐냐? 법이에요. 법. 예. 자, 인간이 사는 법. 예를 들어서 삼강오륜 같은 거 법이죠. 이게 바로 하늘이 보니까 하늘을 관찰해서 보니까 삼강오륜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을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거기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개천입극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주자에 의해서 요거 보세요. 개천입극이라고 했을 때 이 하늘과 요거는 인간이잖아요. 예, 이거는 하늘이고 예, 하늘과 그러니까 자연 철학과 인문 철학을 동일성으로 만들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예, 주자의 종 이거는 이론론인 거예요. 하늘과 인간은 이론적 관계다. 예, 하늘은 하늘,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개천입극은 예, 소학 처음에 그 소학 그 제사에 들어가면은 서문격에 들어가면은 원현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제는 인성지강 바로 그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형리정이라고 한 하늘의 도를 천성 그 하늘의 도를 인의예지로서 이렇게 결합시켜 버린 거예요. 주자에 이것이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 철학과 자연 철학을 분리한 게 아니라 주자에 의해서 이것이 역학관계에 있어서 예, 같다. 예, 이거 다른 게 아니다라는 뜻이 여기에 개천입극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도통지전이 예, 유래된 바가 있다. 예, 자자는 몸으로부터 유래된 바가 있다. 예. 누구 때문에? 상고시대의 요순우탕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경에 드러난 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 서죠. 예, 예, 서경을 말해요. 거기에 윤직걸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윤직걸중. 진실로 걸이라고 하는 건 그 기자예요. 고문이에요. 고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을 잡아라.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요임금이 순한테 전수한 바요. 예, 까닭이요 이런 소리예요. 요가 순한테 임종할 때 윤직걸중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순이 바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 윤직걸중. 그런데 자,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 이라사 윤직걸중자. 여기에 현토가 빠져 있는데 예,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 이라사. 여기에 예, 이라사. 네, 원래는 있어요. 예, 이렇게 해야지만이 진실로 그 중을 잡는다. 이것은 순임금이 우한테 천하를 넘겨줄 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구는. 야, 내가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요는 순이 현명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윤직걸중만이라고 말을 하면은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순은 아유 근데 윤직걸중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우임금이 잘 모르는 우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적 사실에 의해 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다. 위태롭기가 쉽다. 그런데 그리고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거고 작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인심과 도심이 마음이 둘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둘입니까? 이언론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또 이것도 이 문제 가지고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성리학자들도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 주자에 의해서 이언론적으로 해석이 됐잖아요. 마음은 하나인데 무슨 놈의 인심이 따로 있고 도심이 따로 있느냐 이런 소리죠. 그죠? 바로 이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기론이 나온 거예요. 예. 인심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도심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인심과 도심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 이언론으로 빠져버리면은 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것도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아주 정밀하고 예, 오로지 한결 같아야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박학의 박학, 널리 배워야 된다. 이게 지식.
지식을 쌓아야 된다 소리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자는 이런 개념들, 공자는 항상 뭐라 그랬죠? 박하검은. 예, 우리를 제자들이 봤을 때, 우리를 널리 지식을 축적하게 하구나. 예로서 걷어들인다. 예의약지라 그랬잖아요. 박하검은하고 예의약지. 이게 바로 예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걷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 예. 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야 되지만은 예로서 간략화시켜야 된다. 예. 그래야 진실로 그 중을 잡는 거다. 그러니까 윤직 걸증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로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도심은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이소이 우연태지고 요의 한마디가 이미 다 했다. 다 했고 지극하고 다 했건을 순이 다시 이 세 말로서 부연한 것인즉 바로 요의 한마디를 반드시 이와 같은 이유의 석이 발할 수 있다 이런 소리. 석이라는 무엇을 발하다 이런 소리예요. 요의 한마디가 반드시 이와 같은 이유에 도달될 수 있는 것을 밝힌 이유이다. 그러니까 멋진 말이죠, 여러분. 예, 이게 바로 서전의 그 대우모에 나와요. 예, 대우모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우모라고 하는 편명은 그 편제는 위서라고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우리가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사람이죠. 예, 우리가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위서가 됐던 위서가 아니었던 그 글이 어떠한가, 예, 상당한 수준이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상논지컨대, 이런 거는 그냥 접두사예요, 접두사. 글을 방향을 약간 틀었을 때, 시작할 때, 예. 또는 무릇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무릇 이렇게. 후세는 다 이렇게 썼는데 고문에서는 이렇게 부릇 이렇게 써요. 예, 똑같아요. 예. 개상논지 일찍이 논하건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자의 그 인심은 유미하고 유심은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이거에 대한 자기가 해석할. 심의 마음은 허령 여각 심지 허령 여각은 하나일 따름이다. 예. 허령함이지만 깨달은 것 같다. 어둡지 않다 이런 소리죠. 대학에서는 허령불매라고 했죠. 예.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약간 허령불매라고 하지 않고 각이라고 해서 각. 이 각이 또 뭐냐? 이게 각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음은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처럼 말하는 게 불교 용어잖아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그런 깨달음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 이거 가지고도 정말 한 시대를 노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마음이 도대체 뭐냐? 마음의 본질이 뭐냐? 이 주자는 허령불매, 허령여각 이것은 하나의 따름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의 문제. 도심과 이심은 원래 하나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심, 도심의 다름이 있는 것으로서 여겼 것은 하나이지만 인심과 도심으로 이렇게 구별하게 여겼던 이유는 이런 소리죠. 예, 요렇게 요거는 뭐뭐 때문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혹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타나기도 발생하기도 하고 혹은 성명의 정에서 근원을 두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예요. 아, 이게 또 뭐예요? 이게 여러분 형기라는 말, 성명이라는 말, 이게 알고 보면은 여러분 선천적으로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타고날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학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성명의 발음에 근원을 뒀다. 그러면은 여기 이 사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기질적으로 타고난 어떤 성품에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또 그러면서도 하늘의 이치를 따르기도 한다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러면은 형기와 성명이라는 문제가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예, 이기론으로 나중에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기론. 예. 예. 형기지사는 이 기로서 얘기하고 성명은 이로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 시대의 학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예, 머리를 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 국방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 지적 노름이죠. 예, 지적 노름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문제를 예, 추구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 지각되는 바가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혹 위태히 불안하고 요거는 인심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예. 위태하다. 인심은 유의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위태하면서 불안하고 도심이는 어떻게 보냐 미묘하면서 예, 보기가 어렵다. 요거 지자 같아요,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허령지각은 예, 하나의 따름이다. 여기 보면은 예, 지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 저도 이거 정말 누차 여러분들한테 사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글자 틀리게 올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거 어저께 파일 만들고 오늘 바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 불상사가 생깁니다. 저도 읽으면서 아 이거 좀 문제 있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무슨 글자로 써야 되는데 예, 지각입니다. 허령지각은 하나 있다면 저도 옛날엔 한 30년 전에 글을 외웠지만 예, 지금 뭐 가물가물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글을 이렇게 보면은 주자가 예, 주자의 그 글쓰기 방식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어요. 눈여겨 배울 필요는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풀었다는 거. 여기 가서 또 도심을 이렇게 풀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원론처럼 보이죠. 이원론적, 예. 이원적 예. 관점이죠. 그러나 여기서 전제 조건은 예. 이것은 하나의 이론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원론과 이론론이 완전히 이렇게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주자도 해석하기에 있어서는 이원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어딘가 예, 이론적으로 원래는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글 쓰는 거 보세요 여러분. 글자 숫도 안 틀려. 글자도 예, 딱딱 맞춰서 예, 혹 위태히 불안, 혹 미묘히 난결. 예, 요거는 그냥 예, 종지사니까 딱딱 이렇게 글을 맞춰 썼다는 거. 그러나 사람이 막부려. 자, 요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이 형태가 있지 아니함이 없다. 누구나 사람은 이 몸이 있잖아요. 몸, 육체가 있잖아요. 예. 이게 재밌는 거예요. 주자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예. 경험적으로 글을 쓴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자면 그냥 주자도 광분해가지고 오로지 이치를 따라가지 이렇게. 인간은 이 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 몸뚱아리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정신으로만 삽니까? 인간은 예, 어떤 어떤 뭐랄까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떤 감각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무시하고 억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폭발해버려요, 또 인간은. 예, 이거는 저는 멋진 말이라고 봅니다. 예, 주자가 이런 말을. 여기서 우리가 눈 봐야 되는 게, 이게 경험적으로 나온 거다. 주자가 그렇게 도덕을 주장했지만, 왜 도덕이 어렵냐? 바로 이 몸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상지라도, 이 숫자를 보세요, 숫자.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주자의 의도는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상지나 이런 소리요. 상지라도 비록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능히 인심이 없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이 있게 된다. 네. 고로 자 여기 또 상대적으로 하우라도 상지력에 쓰면 상지는 누가 쓴 말이죠? 처음에 논어에 보면 상지와 하우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우
이게 뭐냐? 상지하고 하우는 이거 기질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기질.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우리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목기가 강한 사람, 화기가 강한 사람, 토기가 강한 사람, 금기, 수기가 강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몸이 뚱뚱하고 마르고 상체가 발달하고, 어떤 사람은 하체가 발달하고, 예, 이렇게도 나누가. 이게 전부 다 기질이에요. 기질. 예. 왜?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우는 여기 바로 공자도 인정을 한 거예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차등이 있다. 여러분, 차등이 차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나쁘게 인용을 하고 사람을 호도해서 그런 거죠. 무조건 인간이 평등하다. 어떻게 평등하죠? 지적인 어떠한 것도 차이가 있는데 이걸 받아들여야죠. 다만 현상에 있어서 다소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예,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건강한 사회이지, 강자가 다 독식을 하고, 예, 공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잘못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예, 많이 변질이 됐다는 거. 예, 평등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로서 얘기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 예. 기로서 얘기했을 때는 인간은 차이가 있다. 예. 차등이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방촌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냥, 예. 마음, 방촌지간에, 이런 소리예요. 방촌지간에 섞여 있다 소리예요. 이 두 가지가. 예, 인심과 도심이.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 치료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위태로운 사람은 더욱더 위태롭고, 그 미묘한 것은 더욱더 미묘해져서, 천리의 공, 여기에는 공자가 썼으니까 여기는 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천리라는 말 썼으니까 여기에는 인욕이라는 말 쓸 수가 없죠. 요 부는 뭐냐? 그냥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돼요. 졸무이승 인욕지사. 그러나 글을 쓰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게 있죠.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고 하는 물질을 결합시킬 때 어떻게 보면 기계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럴까? 링 같은 게 있잖아요.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두 개의 어떤 그 기계를 부드럽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접속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거. 예. 아,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 왜? 이거 정답 아닙니다. 이거 제가 궁금했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를 따라서 쓰게 되더라고요. 예. 기자로 써도 됩니다. 예. 기자로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러나 보통 부자로 또 쓰기도 합니다. 예. 자, 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두 가지 사이를 관찰해서 섞이지 않는 거다. 하나는 뭐냐? 그 본심을 지켜서, 본심의 발음을 지켜서 떨어지지 않는 거다. 예.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주자가 불자분리라고 하는 건 아주 재밌죠. 섞이지 않는다. 이원론이죠.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이론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기를 설명할 때 바로 이기 불자 분리, 이기는 불가자, 섞였어도 안 되고, 불가리, 떨어져.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죠? 이혼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론론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말이죠. 근데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기는 상불가잡, 서로 섞일 수가 없고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기의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예, 설명했습니다. 주자가 나중에 다음 책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오히려 막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사라는 거 배웠죠, 우리가 논어에서. 예, 공부하다, 따르다 이런 소리죠. 이것을 공부해서, 이것은 뭐죠? 예, 바로 이거 윤직걸중이죠. 무속한다. 이 주자의 학문의 어떤 방법이에요. 무속한다.
조금이라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 소리예요. 아, 이게 또 사람 미치게 합니다. 이런 게. 자나깨나, 예, 안 지나서나, 동정에 관계없이 공부가 연속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학에서도 그 학습에서 학위 시습에서 시자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새가 날개짓을 끊임없이 반복하듯이, 예,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사람 정말 죽이는 겁니다. 예. 조선시대 학자들, 예, 저도 물론 물들었고, 예. 사람을 들들 볶아요, 여러분. 예.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중국에 있어서 학문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육아가 어떤 식으로 변모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은 대뜸 이 말을 끊으시더라고요. 간단하기다. 예, 간단하. 근데 이 말은 거기서 나온 거는 아니고 우리 선생님은 여기서 끊어지는 이제 학문이다. 이제는 쪼가리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도심으로 하여금 항상 우리 몸뚱아리의 주체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를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은 뭐죠? 감정적인 거잖아요. 감정적인 거. 이성적으로 이 감성의 욕망으로 둘러싸인 이 몸뚱아리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죠. 그렇게 돼서 인심이 감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어떠한 욕구를 매양 이 명을 따르게 청명이다. 매양 매사에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명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예. 이건 먼저 명이 예. 천명이죠. 천명이 여기서 막연한 말이고 결국은 인의예지. 예. 도덕적인 어떠한 그 사고방식이죠. 예. 그렇게 되면 위태로운 것은 편안해지고 미묘한 것은 드러나서 동정운이 이게 도대체 또 뭐냐? 움직이고 정하고 말하고 행위하고 이게 바로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일용 어묵 동정지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일용 어묵 동정지간에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저절로 과하고 불급한 차등이 예,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으로 요순우는 천하의 대성이다. 천하를 서로 전할 때 전하는 것은 천하의 큰 일이다. 근데 천하의 대성으로서 천하의 대사를 행동하는데 움직이는데 그 수수지제 주고 받는 사이에 저는 이 말도 참 멋있다고 봐요. 정령곡에 불과 그 하고 많은 말 가운데 정말로 조심할 것을 고하는 것이 불가야차다. 저는 이 말 참 멋있다고 봐요. 불가야차다. 저도 이 말 많이 썼습니다. 예. 상한논거에서 불가야차다. 불가. 예. 그러니 천하의 지리가 천하의 이치가 어찌 여기에 덧붙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끝났다 이 소리예요. 윤직걸중. 예. 유정유일 일하사. 그러니까 유정유일이에요. 유정유일. 그러니까 핵심적이죠.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다. 자, 이로부터 후래로 성성이 예, 성인들이 서로 계승하시니 마치 성탄과 문무고의 임금됨과 고요, 이윤, 부열, 주공, 소공의 신하됨이 우리가 이런 것도 예, 시전과 서전 공부하면 다 알게 됩니다. 이미 모두 이것으로서 여기도 접속사죠. 예, 저 도통의 전을 접속했다 이 소리예요. 예, 요 부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도통지죠. 이렇게 써도 틀린 글자는 아닌데 사람이 하다 보면은 그 뭐랄까 글 쓰는 데 있어도 장식이 필요합니다. 예, 장식. 예. 이 장식이 일종의 이거는 부는 허사예요. 허사. 예,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허사를 굉장히 잘 써야 돼요, 여러분. 허사를 잘 쓰면 이 글이 예, 옛 사람은 신기가 돌아요. 근데 허사를 잘못 쓰면 허사를 안 쓰게 되면은 글이 뻑뻑해요. 로봇처럼 글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예.
야고 부자는, 우리 부자는, 요거 왜 오를 썼을까요? 친밀지사. 예, 친밀지사. 공자죠. 예, 우리 공자 같은 선생님은 같은 즉, 요 약자가 있으니까 즉이에요. 가정법이죠. 가정. 비록. 이 숫자가 있으면은 뒤에 원래 연자가 있고 여기에 나로 이렇게 현토가 붙어요. 보통은 다. 비록 위는 뭐죠? 제왕의 위치. 제왕의 자리를 얻지 못했으나 이 소리예요. 공자는 일개의 필부로서 죽었잖아요. 예. 그러나 옛 전통에 따르면은 공자는 분명히 성인이 있기 때문에 천자의 반열에 올라가죠. 이거는 현실이죠. 현실. 외적인 문제죠. 공자는 뭐죠? 이 도통을 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내재적인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이 아무리 성인의 도를 깨쳤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아주 또 주자가 멋진 말을 합니다. 이거는 그전에도 썼던 말인데 주자 이전에도 있었던 말이에요. 개왕성하시고 개래약하시니. 예. 여기에도 현토가 개왕성하시고 개래약하시니. 옛 성인들의 도를 잇고 후세에 오는 학자들의 눈을, 안목을, 공부를 열어주신 것은 소위 그와 같은 이유는 그 공은 도리어 요순보다 뛰어났다. 이거는 논의 맨 뒤에 나오잖아. 현호 요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공자제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현호 요순이 원으셨다 그랬잖아요. 요순보다 뛰어난 게 멀었다. 뛰어났다 이런 소리죠. 도리어 요순보다 뛰어났다. 그 공은. 왜? 요순은 그 시대에 당신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만 그 덕을 베풀었다면 공자는 학문으로서 만천하에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그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게 바로 개왕성 개래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당시 시에 견이지자는 보고 아는 사람은 우리가 배웠죠. 맹자에서 오직 안시와 증시의 전이 듣기종 여기에 주자가 뺐지만은 이 듣기종이란 말 어마무시한 용어죠. 그 종지를 얻었다. 이거 한태지가 한 말이라 그랬죠. 한태지가 독듣기종이다. 원래 맹자에 쓰던 말이에요. 맹자가 홀로 그 종지를 얻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증시가 거듭 전했고 다시 부자의 손 자사를 얻었다. 그러니까 증시가 두 번째로 그것을 얻고서 다시 선생님의 손자이신 자사를 다시 얻은즉 그 거성에 이것도 잘못됐네요. 원자 뭘 원자 거성 옛 성인에는 떠남이 멀고 이단이 일어났다. 자, 오늘 강의는 그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끝마치는 거로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중용 서문 마지막 부분 다음 단락을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게 끄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